어떤 친구가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형아가 이렇게 해온 거예요. 숙제할 때는 일단 문법 정리. 내가 모르는 문법, 처음 본 문법, 제가 문법 개념들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나오니까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나오니까 문법 정리한 거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독해해본 거, 해석해본 거, 영어 해석해본 거, 이렇게 한국어로 쭉 써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 요약, 이 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뭐, 주제문이면 주제가 뭔지, 화자가 주장하는 바는 뭔지, 요지는 뭔지, 그런 내용 요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단어가 너무 조금밖에 없네. 이거는 고등학생이라서 조금밖에 안 썼나 봐요.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숙제에서 들어가야 될 거는 문법, 그리고 독해한 거, 요약한 거, 그리고 단어. 이 네 가지만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거 보내주시면 돼요. 이미 어제 보낸 친구들이 많더군요. 다들 너무 잘했어요. 숙제는 배운 날 바로바로 해야지 밀리지 않고 딱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럼 19번, 오늘 19번 할 차례 맞죠? 19번 나가봅시다. 18번, 19번, 20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우 쉬운 편입니다. 모의고사는 이 문항마다 유형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19번은 심경 변화. 이 사람, 뭐, 여기서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를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이 지문들을 빨리 읽어 나가는 게 19번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석해 봅시다. Marilyn and her 3-year-old daughter Sarah took a trip to the beach where Sarah built her first sandcastle. 마릴린과 그녀의 3살 배기 딸 사라가 그녀의 첫 번째 모래성을 지은 요 해변가로 여행을 떠났대요. Moments later, 잠시 후, an enormous wave destroyed Sarah's castle. 거대한 요 파도가 사라의 모래성이겠죠. 모래성을 부서뜨렸습니다. In response to the loss of her sandcastle, tears streamed down Sarah's cheeks, and her heart was broken. 그녀의 모래성을 잃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 눈물은 사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부서졌습니다. 매우 슬펐겠네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사라의 심경, 최초 심경은 어떨까요? 첫 번째 먼저 봅시다. sad. 매우 슬프겠죠. 내가 공든 탑이 무너졌으니까. 2번 envious. envious는 부러워하는, 시기 질투하는 뜻이겠어요. 뭐 시기 질투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입니다. 그럼 3번 지루해하는, 아니죠. 심장이 깨졌다라는 거는 상실, 아픔의 표현이에요. 내 모래성이 무너져서 너무 슬프구나. 그래서 bored도 아니고 relaxed, 안정됨도 아니겠습니다. 안정된 게 아니라 차라리 불안하겠죠? 내가 얼마나 애써 공든 내 모래성이 망가졌는데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불안하겠죠. 그래서 relaxed도 아니고 nervous. nervous는 초조해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모래성이 무너져서 초조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뭔가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뭐 1번이 답이겠구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니까 쭉 읽어봅시다. She ran to Marilyn, saying she'd never build a sandcastle again. 그녀는 마릴린, 엄마겠죠? 엄마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그녀, 자기 자신이 다시는 모래성을 쌓지 않을 것이라고. Never, 다시는.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다시는 모래성 안 쌓겠다고 했겠어요. 매우 슬펐나 봐요. 매우 충격을 받았고. Marilyn said, part of the joy of building a sandcastle is that in the end we give it as a gift to the ocean. 마릴린 엄마는 말했습니다. 이 오브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성을 쌓는 것에 대한 기쁨의 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그것, 모래성을 바다에게 선물로써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모래성을 쌓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내가 이렇게 모래성을 이쁘게 쌓았구나. 물론 조이, 행복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근데 모래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와해되는 것조차도 바다한테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조이, 기쁜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어머니가 말해주시네요. 그래서 Sarah loved this idea and responded with enthusiasm to the idea of building another castle. 그녀도, 이 딸도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을 매우 좋아했대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성을 만드는 아이디어에 대한 기쁨으로 반응을 했대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쌓아서 다시 무너져도 그거는 바다한테 선물 주는 거니까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This time even closer to the water, so the ocean would get its gift sooner. 이번에는 심지어 물에 더 가까이 가서. 근데 왜 가까이 갔냐면 바다가 그것의 선물을 더 빨리 얻기 위해서 바다로 더 가까이 가가지고 모래성을 쌓은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라가 모래성이 무너져서 슬퍼했다가 엄마가 그거 쓰러진 거 그냥 바다한테 선물 준 거야 라고 한 말을 듣고 어떻게 심경이 변한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죠? 1번부터 봐봅시다. excited, 흥분된, 신난. 다시 다른 모래성을 쌓아가지고 바다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도 괜찮을 거야. 이번엔 더 가까이 가가지고 바다한테 선물을 줘야겠어.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뒤에 다른 선지들도 봐봅시다. anxious. 엄마가 괜찮다라고 말한 걸 듣고 안정이 됐지 불안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아닐 테고 joyful. 즐거워하는. 그쵸. 즐거워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루해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후회하고 있는.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후회를 하지 않는이 많겠죠. unregretful. 왜냐면 모래성이 쓰러져도 이제는 그거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후회할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4번도 틀렸겠네요. 놀랐다. 놀랐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그래서 5번도 아닌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듣기 전에 문제 하루에 하나씩만 나갈 거니까 문제 꼭 풀어와 보세요. 답 알려드릴 테니까 문제 꼭 혼자 풀어와 보세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지? 여보세요? 태린이? 왜 이렇게 캠을 안 켰어요? 캠 켜주셔야 돼요. 그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그 손 공부하는 모습 안 나오게 캠 켜봅시다. 어디까지 말했죠?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번 문제 3분 잡고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뭐 예습하면 좋겠죠. 예습할 때는 일단 독해 쭉 해보고 모르는 단어들만 검색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19번까지는 모르는 단어가 없지만 뭐 20번 가면은
모르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according to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모를 테고, perception, 인식 이런 것도 모를 테고. 29번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단어가 몰라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꼭 공부해 와 주세요. 그럼 이제 19번에는 어떤 문법이 사용되어 있을까? 그걸 봅시다.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숙제 얘기 다시 해볼게요. 숙제에 들어가야 하는 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첫 번째, 문법. 오늘 배운 문법 정리. 이 지문에 쓰여진 문법 개념 혹은 용어 정리. 꼭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독해한 거, 해석한 거 꼭 들어가야 합니다. 뭐 한국어로 쓰시든 아니면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내시든 독해한 거. 그다음 단어, 모르는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 공부해 오시고 단어 검색할 때 유의어, 반의어 또 같이 검색해가지고 암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어.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내용 정리 혹은 요약. 이거는 영어 할 때뿐만 아니라 국어 배울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어 할 때도. 그래서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해요. 숙제 낼 때. 이번 주 숙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최대한 내주시면 됩니다. 왔다. 어, 또 누구지? 다들 캠 키셨나요? 아직도 안 킨 친구들이 많네요. 다들 캠은 켜주시고 마이크는 꺼주세요. 네, 그럼 문법 다시 가봅시다. 우리 어제 18번에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관계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했어요? 복습을 해보자면 관계사,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사의 역할과 대신하는 선행사를 대신한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애를 관계 대명사라고 했었죠. 그럼 관계 부사는 뭘까요? 관계 부사도 관계사예요, 관계사. 즉, 관계 있는 애들을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부사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부사의 역할이 뭐였죠?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부차적으로 수식해주는 게 부사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을 수식하느냐? 무엇을 부차적으로 알려주느냐?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 등 부차적인 것들을 꾸며주는 게 바로 이 관계부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관계부사를 어떻게 쓰느냐? 관계부사는 언제 쓰이냐? 그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봐볼게요. 이 두 관련이 있는 두 문장이 있어요. I joined the club. I can play ping pong at the club. 나는 이 클럽에 가입을 했고 이 클럽에서는 난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이 클럽이 겹치죠. 즉 두 개가 관계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이 더 클럽을 대신해서 한 문장으로 이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무엇을 대신했다라고 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치사가 뭐였어요? 앞전 위치, 명사 앞에 위치한 애를 전치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사, 이 전치사 뒤에 있는 애들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데 지금 겹치어지는 이 선행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이어주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I joined the club which I can play ping pong at. 나는 내가 탁구를 할 수 있는 이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전치사의 특징이 뭐였어요? 명사 앞에 가려고 하는 게 전치사의 특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이 관계 대명사 앞으로 대명사 앞으로 가려는 뭐랄까 관성이랄 게 있는데 이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나 흠, 대
이런 관계대명사가 아닌 위치, 관계대명사가 위치가 왔을 때만 이 전치사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 보면 뭐 인위치, 에디치, 온위치 이런 되게 생소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서 만들어진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보기에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이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부사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가 합쳐진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관계 부사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선행사에 따라서 어떤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지 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선행사는 뭐예요? The club이란 장소니까 구체적으로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사인 관계부사 where를 쓰는 게 맞겠죠. 여기에 뭐 when이나 why 등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사가 그래서 장소일 때는 where, 시간일 때는 when, 이유일 때는 why, 방법일 때는 how. 관계부사가 선행사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점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 관계 부사의 특징 중 하나는 선행사 혹은 관계 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써도 되고 둘 중 하나를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I joined the club, I can play ping pong. 이 관계 부사를 생략해도 되고 I joined where I can play ping pong. 선행사를 생략해도 되고. 둘 다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the way, how는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관계부사 제가 왜 말했겠어요? 쓰였으니까 말을 했겠죠. 19번에 첫 번째 문장에서 이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쓰이네요. 저 where이라는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무엇일 때 쓰인다 라고 했었죠? 그쵸. 장소일 때. 선행사란 무엇이냐면 뒤에 문장과 관련이 있는 앞에 있는 선행한 단어를 선행사라고 했어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사라는 그녀의 첫 번째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쌓았겠어요? 이 heaven에서 쌓았겠죠. 그래서 원래 at the beach 원래 문장은 Sarah built her first sandcastle at the beach 라는 문장과 Sarah took a trip to the beach 라는 문장에서 이 비치가 겹쳐지니까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대신을 해서 Sarah took a trip to the beach which Sarah built her first sandcastle at 이라는 문장으로 되었을 건데 이 at which라는 게 관계 부사로 바뀌어서 이 where이라는 게 오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행사가 장소니까 이 관계 부사를 뭐 when, why 이런 걸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틀리다. 그리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맞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oment later 이거는 잠시 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normous라는 거는 거대한, 막대한, 엄청난, 큰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이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유의어들 한번 봐볼까요? huge, 엄청 크다. giant, 그 거인 생각하시면 돼요. giant, gigantic, 둘 다 거인처럼 엄청나게 크다. massive, 양이 굉장히 많다. 빽빽하고 굉장히 거대하다. vast, 광대하다. 뭔가 넓다. immense, 조밀하게 매우 엄청나게 크다. 그다음 tremendous. 이것들 다 거대하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의미예요. 크다. 뭐 수나 양, 모양, 형태 등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enormous wave 하면 거대한 파도가 망가뜨렸습니다. 사라의 캐슬을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in
response to A라는 거는 A에 대한 반응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떤 반응으로 눈물이 나고 심장이 깨졌을까요? 그녀의 그 모래성을 잃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슬픔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in response에서 이 response는 대답 혹은 반응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 your lose 알죠? 유명한 노래 있는데 lose yourself? love yourself인가? 하여튼 lose는 잃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los는 뭘까요? los는 잃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loss, 잃는 것, 손해라는 명사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동사의 형태와 명사의 형태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외울 때 동사형, 명사형, 형사형, 그리고 부사형 다 같이 외우면 효율적이겠죠. 유의어, 반의어 같이 외우는 것과 같이. 그다음 stream down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스트리머 아시나요? 온라인 스트리머. 이 스트림은 이미지로 보시자면 이렇게 졸졸 흐르는 작은 강이나 시냇물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의 명사로서의 뜻은 작은 강 혹은 시냇물 혹은 그러한 강이나 시냇물의 흐름을 의미하고 동사로서의 뜻은 흐르다 혹은 온라인 스트리밍 하다. 이 온라인 스트리밍도 전파를 통해서 이 방송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하다가 파생된 것 같네요. 그래서 스트림은 작은 강이나 시냇물을 의미하고 흐르다 혹은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트림 다운이라는 거는 업과 반대말인 아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스트림 다운은 흘러 내리다. 이렇게 눈이 있으면 눈물이 이렇게 또르륵 흘러 내리는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우리 어제 배운 요 수동태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수동을 알려면 능동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능동은 어떠한 행위를 할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거, 하다. 였다면 수동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당하다. 어떠한 상태로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녀의 심장이 누군가를 깨트린 거예요? 아니면 심장이 깨지게 된 거예요? 모래성이 쓰러진 사실 때문에 심장이 깨지게 된 거죠. 누군가 뭐 깨트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동사와 과거 분사 형태로 수동태로 표현을 잘 해줬네요. 그 다음 문장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분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분사란 무엇이냐면 동사가 자기 역할을 분할해가지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걸 분사라고 해요. 형용사의 근데 역할이 뭐였죠?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이었죠. 예를 들어서 나이스 보이 하면은 착한 소년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동사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서 형용사처럼 쓰이는지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뭔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혹은 진행하고 있는 의미를 가질 때는 동사를 ing 형태 현재 분사로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 수동 능력이 없어서 어떠한 상태인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은 과거 분사 PP 이 형태인 분사로 만들어내서 형용사처럼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사가 뭔지는 알겠어요. 동사가 자기 형태를 바꿔가지고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쓰인다. 그게 분사다. 그럼 분사 구문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분사가 쓰인 구나 문장이에요. 우리 구나 문장, 뭐 절, 구문, 절, 구절 이런 거 다 뭐라 그랬죠? 문장의 하위 개념이라 그랬죠? 문장이 쭈루룩 있다면 거기에 첨가된 조그만한 소문장들을 그냥 구문, 구절, 문 등등으로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분사 구문은 분사가 들어간 구나 문장이라는 걸 뜻합니다. 분사 구문을 만드는 법은 일단 접속사가 뭐라고 했죠? 절과 절, 단어와 단어를 접속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애를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같다면 접속사절에 주어를 생략하고, 이제 남은 거는 동사뿐이잖아요. 이 동사를 분사 형태로 변형시키면, 알맞은 분사 형태로 변형시키면 바로 이 간단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예문을 한번 봐봅시다. When he arrived at Paju, he visited his parents. 그가 파주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그의 부모님을 방문했다. 부모님 뭐 댁에 방문을 했겠죠. 근데 지금 너무 길잖아요. 이 주어도 겹치고. 영어에선 두 번 말하는 거 복잡하게 말하는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분사 구문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니까 접속사절에 주어 생략하고 이 남은 동사를 분사 형태로 변형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해석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분사 그리고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해석을 해서 능동 진행인지 아니면 수동 완료인지에 따라 알맞은 분사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가 뭔가 누군가한테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파주로 끌고 데려와 진 게 아니라 지가 지발로 부모님 부려고 온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인 arriving at 파주 이렇게 ing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arriving at 파주, he visited his parents. 파주에 도착해서 그는 부모님을 만났다. 파주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을 만났다. 이렇게 뭔가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분사 구문은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밑에 것도 같이 해봅시다. As he was excited, he smiled. 그가 신이 났기 때문에 그는 웃었다. 여기도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가 똑같죠? 주어를 생략하고 이 남은 동사를 분사 형태로 변형시켜야 되는데 그가 혼자 기분이 좋아지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뭐 개그 프로그램을 받거나 아니 어떤 상을 받거나 하여튼 어떤 것에 의해서 신이 났기 때문에 웃은 거여가지고 현재 분사인 ing 형태가 아니라 과거 분사인 pp 형태로 바꿔서 excited he smiled 신이 나서 그는 웃었다라는 분사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사 구문과 분사에 대해서 왜 말했냐면 쓰였기 때문에 말을 했겠죠. 세 번째 문장. She ran to Marilyn saying she'll never build a sandcastle again. 이 세 번째 문장이 바로 분사 구문일 텐데요. 원래 문장은 예측하건대 이런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While she said she'll never build a sandcastle again, she ran to Marilyn. 그녀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는 마릴린에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까 분사구문 만드는 법 뭐라고 했어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지우고 남은 이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녀가 자기 입으로 능동적으로 말할 능력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인 ing, saying이라는 분사로 말해줘서 이러한 분사 구문이 됐네요. 그래서 생략된 접속사의 뜻을 살려서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동작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문장에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동격 표현에 나온 동격 접속사가 나왔네요. 동격 표현은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했었죠. A, B, A of B, 그리고 A that B 다 A는 B라는 표현, B, A 즉 B, B라는 A, A는 B라는 표현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중 요 동격 접속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이 선행사의 의미와 똑같을 때 그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동격 접속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동격 접속사의 특징은 접속사의 특징인 절과 절과 절을 이어준다. 는 특징이기 때문에 뭐 관계 대명사처럼 뭔가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뒤 문장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선행사가 있고요.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이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이것 A 모래성을 쌓는 것에 대한 기쁨의 일부분이 뭐라는 거였어요? B 우리가 그것을, 즉 모래성을 바다한테 선물로써 준다라는 게 기쁨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A는 B와 같다. 기쁨의 일부분의 내용이 이것이다. 라는 구조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콤마 사이에 들어간 삽입 구문 같은 경우는 부차적인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혹은 뭐 예시, 부사 혹은 형용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혹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예시 등을 말해줄 때 이 컴마 사이에 구문을 삽입해가지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컴마 뭐야?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고 이건 부차적인 거니까 나중에 해석을 해도 되고 아예 해석을 안 해도 괜찮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결국 기쁨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구나. 큰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다음 as라는 거는 나왔었나? 전치사예요. 전치사 혹은 접속사로 쓰이는데 이게 해석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as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모를 수가 있어요. in 같은 경우는 뭐뭐 안에서 라는 뜻으로 굉장히 뜻이 거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as는 뜻이 많기 때문에 조금 독해를 할 때 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치사로서 쓰이는 as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예문을 보면서 해볼까요? Treat me as a friend. 친구로서 나를 대해줘. 어떠한 자격, 지위 등등 상태를 나타내는 뭐뭐로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They all dress as a clown. 그들은 모두 이 광대처럼 옷을 입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Like, look, alike도 되겠죠? 로 바꿔 쓸 수 있는 수상 것을 비유적 표현을 나타낼 때도 이 as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치사로서 쓰는 거니까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겠고요. 그럼 저기서 쓰인 as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바다에게 주는 선물로서 주었다.
이거는 자격? 음, 모래성을 바다한테 줄 때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 에즈가 해주네요. 선물로서 준 거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셨죠. 그다음 어제 또 배웠던 병렬 연결 또 나왔네요. Sarah loved this idea and Sarah responded with enthusiasm. 요 enthusiasm이라는 거는 황홀감, 행복한 기분, 쾌감 등등 그런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명사겠죠? 접, 전치사 앞에 뒤에 쓰였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동사, Sarah loved and Sarah responded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사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뭘 해야겠어요? 시간 표현, 시제를 일치시켜야겠죠. 현재는 현재끼리 이어주고 과거는 과거끼리 뭐 have pp는 have pp끼리 네, loved 과거 형태가 나왔으니까 respond가 아니라 responded 여기도 과거 형태로 형식을 잘 일치시켜서 병렬 연결을 해줬네요. 그래서 병렬 연결, and나 or이 나오면 뭐 병렬 연결된 게 아닌지 그리고 컴마도 다 연결을 시키기 위한 문법적 도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병렬 연결되어 있는 대상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대상들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은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so that 많이 들어보셨죠? so that이 떨어져 있을 때랑 so that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랑 해석이 다른 거 아시나요? 해석이 다르면 당연히 형식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아야겠죠? so that이 떨어져 있을 때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예문을 한번 봐봅시다. He ran so fast that he won the race. 그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경주를 이겼습니다.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강조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so that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래서 that을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so that이 붙어 있을 때는 that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I ate a lot so that I threw up. 혹은 I ate a lot so I threw up.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뭐 토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so that이 붙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원인에 대한 음, 뭔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접속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해석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목적을 나타낼 때도 so that이 붙어 있는 이 형식을 사용하는데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I will wake up early so that I can go for a run. 나는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뭐 러닝을 할 수 있도록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결과가 있을 때 이 결과, 이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을 때도 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라는 걸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so that이 붙어 있을 때, so that이 떨어져 있을 때 해석 유의하시고 붙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석되는지, 결과로서 해석되는지, 목적으로서 해석되는지
를 구분해서 잘 해석을 해줘야겠죠. 여기서는 so that인데 that이 생략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결과로서 해석되는지 아니면 목적으로서 해석되는지를 구분을 해야겠죠. 여기서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this time even closer to the water so that the ocean would get its gift sooner. 이번에는 심지어 물에 더 가까이 가서 캐슬을 만들었겠죠. 근데 왜 가까이 갔냐면 어떠한 목적으로 가까이 갔냐면 바다가 그래서 선물을 더 빨리 받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so that을 쓴 것 같네요. 대신 생략이 되었고 그래서 19번에서 쓰인 문법은 이 정도일 거고 마지막 이 관계 부사 다시 한번 예문에 들어가면서 언제 쓰는지 봐봅시다. 이 두 문장이 있다고 하네요. I love the place. 난 이 장소를 좋아합니다. I grew up in this place. 난 이 장소에서 자라났어요. 이 장소가 겹치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대신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I love the place which I grew up in. 여긴 대신했으니까 생략되는 거죠. 위치로 대신했으니까. 근데 이 전치사, 앞전 위치지 명사 앞에 위치하는 특징을 가진 전치사과 관성에 따라서 관계부사가 위치일 때에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which I grew up in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I love the place in which I grew up 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in위치, at위치, on위치 조금 생소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관계부사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종류는 이 선행사에 따라서 어떤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지가 다르다라고 했었죠. 지금 선행사가 장소니까 여기서는 관계부사 where를 쓰는 게 맞았겠네요. 선행사가 the place 장소일 때는 관계부사 where를, 선행사가 시간 the time일 때는 관계부사 when을, 선행사가 the reason 이유일 때는 why, the way 방법일 때는 how를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사의 특징 중 하나,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둘 다 쓸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But 하지만 예외적으로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많이 내시기도 했었어요. 중학교 때. 왜냐면 중학교 때는 뭔가 좀 어렵게 내려고 되게 치사한 문법들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문법들도 다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9번 여기까지 하고 남은 17분 동안 숙제 여기서 같이 합시다. 숙제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딱 30분 돼서 나가주세요. 모르는 거 꼭 물어보세요. 단어들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숙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어, 잘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 드릴게요. 숙제는 우리가 오늘 배운 지문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 모르는 문법 정리한 거, 문법 개념 정리한 거, 혹은 문법 용어 정리한 거, 플러스 내가 독해한 거, 이 지문 해석한 거, 그다음 내용 이해한 거. 이것의 주제는 무엇이고, 화자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고, 뭐 키워드는 이러이러한 게 있고, 핵심 문장은 어떤 뜻이다. 이런 내용 이해한 거. 플러스 단어 암기.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법, 단어, 독해, 내용 이해한 거, 이 네 가지 노트 필기 하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음, 지금,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시다. 21번 그때 나가도록 할게요. 단어 꼭 준비해 오시고 문제 풀어 오세요. 고생하셨어요.